예, 보통 검은 금요일, 이렇게 검은 월요일, 어젠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쌍펀치에 파랗게 질려버린 국내 증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월에만요, 지금 9,114, 6월 22일 날 장중고점은 9,300인가 갔었으니까 그게 어제 잠시 5,000대까지 떨어졌다가 회복해서 6,000으로 간신히 마감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9,000 가던 게 6,000으로 불과 한 달 반 만에 와르르르 꺾일 수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어제만 13%, 하이닉스 어제만 14%, 300만 원을 넘었던 하이닉스 주가가 155만 원, 40만 원에 육박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22만 원. 이 두 종목이 폭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를 파랗게 질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주식 투자하십니까? 어제 팔았습니다. 신의 소리신데요? 아니, 무슨 정보를 알고 파신 겁니까? 아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샀다가 예. 한 30% 손해 봤어요. 이미 30%. 네네. 다른 거로 번 거는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큰일 날 일인데. 아니, 물론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하락폭도 클 수는 있는데 이거는 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났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3천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그래프 보지 않았습니까? 7월 달에 9천이 넘었었단 말이에요.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에 예. 9,100이 넘었었는데 지금 6천이잖아요. 3천이 넘게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내 유지하고 있었던 그 코스피 지수보다도 더 많은 지수가 한 달여 만에 확 빠졌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용 회장처럼 처음부터 삼성전자 주식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만큼 올랐으니까 요만큼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쫓아가던 개미들은 그야말로 전 재산 다 날린 사람들도 예. 상당히 많다라고 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취약하냐면요. 삼성전자 지금 시총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1,300조가 넘어요. 예. SK 하이닉스 시총이 얼마 정도 되냐면 1,100조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주가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은요 77.7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0조도 안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000조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77조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누가 봐도 기형적인 증시 시장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3천 찍고 4천 찍고 5천, 9천까지 찍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냐면요. 펀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올라간 측면이 많았고 이걸 갖다가 그 증가시켰던 게 ETF 같은 게 2배씩 이렇게 해가지고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지만 이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거라고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 증시를 도박장같이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회복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임기 말에 상당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예. 다행히 오늘 증시 조금 전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 증시는 한 2% 정도 상승해서 6,100대를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5%, 하이닉스 주가도 2.5% 상승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달여 만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르는 건 정말 조족지혈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시가 흔들리는 배경,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발 AI 산업 순환금융 우려.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 아시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만드는 젠슨 왕. 그 회사가 챗GPT 만드는 오픈 AI나 이런 데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돈이 떨어진 거예요. 현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 거죠. 그래픽 카드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꿔서 사는 겁니다. 야, 이러면 챗GPT나 이런 회사 어려워지는 것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는데 워낙 저가의 메모리를 만들어서 또 효율성을 높게 만들다 보니까 미국 마이크론이나
한국 하이닉스, 삼성전자 경쟁력 잃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 그리고 또 가장 요즘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하루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려서 결국 우리 증시가 또 우리 큰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급등과 조정 흐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8천이 깨졌으니까 대폭락이 왔다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거죠. 맨날 올 수만은 없고 맨날 내릴 수만도 없습니다.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끊임없이. 제가 주가지수 5천 얘기한 건 한 2, 3년 지난 다음 정도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정상화 되는구나 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에 이걸 2, 3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여선홍 부대변인, 증시 주가 투자해서 1억 만드는 법 아세요? 아니 모릅니다. 2억을 투자하면 된답니다. 네. 요즘에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증시에 주가에 투자를 해라. 부동산 이제 한물 갔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돈을 빌리고 막 젊은 사람들 연끌해서 주식시장으로 다 갔는데 물론 돈을 번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주가지수 9천, 8천에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30%, 40%, 50%다 떨어졌어요. 이거 그렇다면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떨어지면 뭐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책은 별로 안 보인다. 이거 정치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도 공세를 펴고 일부 국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요. 뭐 어쨌든 지금 급락의 원인을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많이 올라서 약간 조정 중이다. 뭐 이러한 분석도 뭐 일견 좀 타당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급락이거든요. 아까 이야기 나온 뭐 창신 메모리나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뭐 순환 투자 관련된 거 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제 하루 떨어진 데에 대한 이유고요. 지금 7월 한 달 동안 떨어진 하락률이 28%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금 역대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IMF 금융위기 그리고 무슨 뭐 이란 전쟁, 코로나 중국 뭐 다 코로나 다 합쳐도 지금 어제 아까 이번 7월 달 한 달 동안 떨어진 비율이 그렇게 이제 높은 건데 어쨌든 이 급락의 원인을 지금 뭐 금융당국이 좀 찾아가지고 어쨌든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하락했으니까 뭐 보상해주자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뭐 그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은 너무 반시장적이고 어쨌든 뭐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가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머니무브하자 이런 측면을 많이 외쳤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급락한 배경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하는 뭐 행동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최 의원님. 그러니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과 아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그때 내가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거 말렸어야 되는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하여튼 누군가 주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반대했었는데 그때 더 반대를 세게 못한 게 아쉽다. 근데 지금 해외 순방 중인 김용복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주가 떨어진 거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미국도 떨어지고 다른 나라도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물론 ETF가 시작된 이후에 좀 떨어진 게 과해서 대책 마련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아니 이런 게 미리 예상이 되고 미리 보완책을 만든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만들어 보지라고 했다가 9천 가던 게 6천, 지금 6천까지 내려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정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품 자체를 만든 김용복 정책실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졸속으로 추진된 과정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런 모든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조사.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과 김영범 정책실장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주가 상승을 이재명 정부의 큰 공으로 돌리고 있지만 그 공이 아니라 이제 뭐 레버리지 ETF 등등 이런 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의혹이 있는 부분 좀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 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나름 크게 의석수를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을 많이 확보한 것도 당시 6월 3일이니까 그 당시엔 주가가 좋았을 때입니다. 결국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주가가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전을 했던 걸로 보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이런 어떤 어려움을 만들게 했던 금융당국 또 정책실장에 대한 인사, 문책 이런 게 왜 없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그 주가가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좀 우선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인사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면 뭐 너무나 하수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저희가 좀 돌이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6,000에서 9,000포인트, 3,000포인트 갈 때 48일 만에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정도 기간에 다시 6,000포인트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지만 그 중국과 이제 미국의 반도체, 그 중국의 AI 굴기와 또 엔비디아의 순환 금융 그런 관련된 것들이 큰 영향을 당장 미친 것처럼 보여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식이 이렇게 그 큰 폭으로 상승했던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뭐 배당 소득 분리가 이런 개정 뭐 입법적인 뒷받침도 있지만 지난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게 그 펀더멘털 뒷받침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전 닉스 두 종목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의 청사진들도 계속 지금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반도체 시장과 관련된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의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그런 뭐랄까 이렇게 내용들이 시장에 알려지면 그와 관련된 영향들이 또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커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삼전 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그 레버리지 ETF 이거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7월 16일 날 대안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이 약간 좀 미비하니 더 보완해서도 발표하라라고 대통령께서도 또 대국민 그 간담회 때도 말씀도 하셨고 지금 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무위에서 오늘도 이제 정무위 현안 질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저희가 질의도 할 거고 논의도 할 것이고 당정협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변동성이 커진 이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에 그 문제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되고 그 정부에서도 사실 이 레버리지 ETF를 그 발행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져라라고 할 것은 아닌 게 그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또 사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늘상 야당에서 얘기했던 게 환율 문제 잡아라라고 계속 지적했잖아요. 근데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해외 증시에는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없기 때문에 국장에서 미장으로 그렇게 우리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외환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삼전 닉스가 시총의 거의 절반을 육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약간 간과한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을 빨리 마련한다고 하면 저는 아까 그 뭐 창신 반도체 중국에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지금 막 상장을 한 곳이라서 호재이지만 또 우리 삼전 닉스가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의 그런 성능이나 기술적인 면에서의 우위가 다시 확인되면 다시 또 반등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저기 현안 질의할 때 금감원장도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들어 누워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대상이 누구냐? 누가 했길래 그걸 내가 못 막아서 아쉽다라고 한 거냐? 좀 물어봐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알려진 거잖아요. 정부 당국에서 한 것이고. 정부 당국 누군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이게 다 협의해서 하는 것이죠.
한 명이 뭐 딱 그 뭐 윤석열도 아니고 뭐 딱 찍는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한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는 조치들을 해야 예. 되고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높은 이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예. 시장의 그 문제들 변동성을 낙폭이 크고 높낮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화시키는 조치들은 같이 해나갈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한 마디. 네. 지금 아까 외국에서 도입한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이유가 되는가에 대한 것도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국정조사를 한다면 그것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또 국민연금이 동원된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정조사에서 밝힐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예. 국민의 이제 노후 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또 주가를 방어하는 데 쓰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던데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랍니다. 60조. 와, 60조를 석 달 만에 벌었는데 그게 예상에 못 미친다고 하니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증시가 말 그대로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코스피가 11% 가까이 폭락하며 장중 5천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이른바 삼전닉스 폭락에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중국 반도체 업체의 상장이 그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현안판이 온통 새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코스피는 10.84%, 코스닥은 7.72%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6천선이 무너졌는데 지난 4월 이후 약 2개월 반반입니다. 올 들어 42번째 사이드카에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외국인이 약 5조 원 코스피를 순매도하는 등 급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좀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떨어졌을 때 지금 좀 넣어놓으면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그냥 장기 투자로 보고 있어요. 중국 최대 디램 업체 창신 메모리가 상장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과점 시장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겁니다. 중국의 저가 메모리 이제 공세가 이제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경쟁 상대로 부각될 소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반도체주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